뭐야 이게? 와, 와 진짜 섹시하다.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어떻게 선을 이렇게 뺐지? 와, 기체 디자인 진짜 잘 뺐다. 와. 안녕하세요, 드론제입니다. 용산에 있는 건담 베이스라는 곳이고요. 이번 이야기를 하려면은 여기를 안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프라모델 업계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여서 과학관의 참새가 그냥 못 지나가잖아요. 어떤 제품이 좀 나왔나 이제 환기 좀 시키려고 이 업계를 항상 들리고 있는데요. 이 업계를 제가 참 좋아했었는데 이 업계를 이제 업으로 삼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프라모델 제품들이 장난감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이는 순간이 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업계를 얼마나 좋아했었냐면, 자 보이시죠? 이상 이 업계에서 일할 때 일본 출장 가서 구매한 유니콘 건담 티셔츠. 네, 이 업계가 비록 한국에서는 큰 업계가 아니에요. 그래도 더 커질 수 있길 바라면서 제가 이 업계에서 일했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이제 피규어 쪽으로 소개를 드렸다면 프라모델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려다가 그냥 이번 기회에 제가 다녔던 회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프라모델이나 만들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업계를 스타트한 이전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역을 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냥 갈 데 없나 하면서 그냥 가장 먼저 한 게 친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익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임무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서 잠깐 일을 하다가 선거가 끝나는 동시에 이제 제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이제 뭐 하지? 하다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제가 취미라는 게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컴퓨터 하면서 지내고 있다가 뭐 볼 거 없나 하다가 이제 유니콘 건담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을 접하게 됐는데,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주인공인 이 친구가 타는 기체가 딱 변신을 할 때 남자가 못 참는 3대 요소가 있잖아요. 공룡, 메카닉, 마법소녀,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남자가 절대 못 참는 세 가지인데, 거기서 변신 로봇 막 오케스트라가 빠바바바바바바 하면서 막 변신을 해요. 그 장면 보고 난 여기다. 이게 어른의 애니메이션이구나. 그치, 나도 이제 성인인데.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건담이라는 매체에 이제 익숙해지면서 건담 프라모델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취미가 이어지거든요. 국제전자센터에 놀러 갔는데 이제 거기서 그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신 거야. 어떻게 이렇게 여기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같이 다 친절하구나 하면서 이제 이쪽 업계에 자연스럽게 약간 눈독을 들이게 됐죠. 이제 어느 순간 하나둘씩 만들면서 이거 진짜 가격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구매한 건 이건 600엔짜리인데 한국에서는 한 6,000원에서 한 7,000, 8,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업계에 들어가는 비용 도대체 얼마일까 하면서 나도 이쪽에서 한번 일해볼래 하면서 이쪽 업계를 다 지원을 했죠. 물론 아르바이트로요. 가장 유명한 게 여기 있는 이 반다이라는 회사에 코리아 반다이가 직접 운영하는 건담 베이스 라는 매장이 있어요. 근데 계속 지원하자마자 광탈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딱 하나 봐준 데가 있었는데 프라모델하고 피규어를 취급하는 매장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급하게 보라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친구들이랑 밥 먹고 있었는데 여보세요, 저 다음날 혹시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급하게 뽑는 거라 지금 당장 오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헐레벌떡 뛰어서 갔어요. 면접을 보러 갔어요. 바로 이제 이쪽 일 좋아하냐, 생각보다 근데 좋아는 하는데 지식이 깊지는 못했어요. 일단 최대한 아는 척을 해야 되니까. 건담 프라모델은요 SD, HG, MG, RG, TG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면접을 봤거든요. 사실 이거는 건담 프라모델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진짜 수박 겉핥기만도 못하는 수준의 지식이에요. 만약에 건담 지식이 빠삭한 점장님이 면접을 보셨으면 떨어졌을 거야. 그런데 이제 다행히 그 면접을 봤던 실장님께서 진짜 급하게 필요하긴 했나봐요. 현종 씨의 마음을 잘겠다. 그러면 이제 당장 내일 모레부터 출근을 해라. 급하게 그렇게 시작하게 됐죠. 근데 나중 돼서 보면은 진짜 저는 운이 좋았다는 거. 이쪽 업계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 그 면접 보는 거 보니까 프라모델 어쩌고 저쩌고 뭐 그리고 DP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면접을 나중에는 좀 빡세게 보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렇게 운 좋게 이제 붙어서 이제 하나둘씩 이제 일 배워가면서 한 2달 정도 했었는데, 이제 다행히 제가 그때 좀 군기가 들어있어서 그런지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가가지고 막 단아까 딱 쓰면서 그 모습이 좀 마음에 드셨나봐요. 1시간 쉬는 시간 있는데 그 시간 안에 그 밥을 사 먹어야 돼요. 실장님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밥을 같이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이득본 분들이잖아요. 그 밥을 공짜로 사준다는 게. 그래서 이거 웬일이냐 하면서 갔죠. 뭐든지 다 사주시겠대. 그래서 와우 이러면서 야 이게 회사 복지 대박인데 이러면서 이제 카레 먹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카레를 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카레 맛있게 먹고 나오니까 갑자기 이제 거기서 커피까지 사주시면서 갑자기 할 말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씨
뭐지 나 일 잘하고 있었는데 나 잘리는 건가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갑자기 거기서 본사가 있대요. 여기 회사가 본사? 막 이러면서 이제 좋습니다 본사. 부모님한테도 얘기하니까 이제 니도 큰 물에서 노는구나 하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당시 이제 실장님한테 알겠습니다 했는데 실장님이 회사가 어디 있는 거죠? 하니까 약간 두루뭉술 돌려서 말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정식적인 절차를 밟자고 하고 뭐 그러려니 하면서 그때 넘어갔죠. 또 며칠 지나니까 또 갑자기 또 그때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라면을 사주시면서 이제 회사가 오케이 학적 났고 이제 서류만 쓰면 된다. 그리고 양평에 있는 거다 회사가. 그러니까 다닐 수 있겠느냐 하니까 당연히 못 다니죠. 양평에 있는데 회사를 어떻게 다녀? 출퇴근을 어떻게 해?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실장님이 고민을 해보시겠대 다시. 그러더니 또 며칠이 지나더니 너무 금방 만들었는데 이 페이스면 안 되는데. 본사에서 기숙사를 지원을 해주겠다. 기숙사 이러면서 대박이다 이러면서 무조건 간다 그랬죠. 이제 기숙사를 정함에 있어서 그 회사가 가까운 곳이 좋냐 아니면은 그 양평 시내가 가까운 곳이 좋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설마 회사가 양평 시내랑 그렇게 멀겠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러면은 둘 다 적정한 거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실장님한테 얘기를 했죠. 근데 실장님 제가 회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회사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셔야죠. 그러니까 회사가 양평님 뭐 어쩌고저쩌고 어디 있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네이버 지도나 이제 치면 나오니까 쳤는데 치자마자 3부터 나와. 실장님 주소 잘못 알려주셨나 보다. 그래갖고 다시 전화해가지고 실장님 저 주소를 잘못 알려주신 것 같은데요. 여기 맞나요? 그러니까 맞대요. 그럴 리가 없는데 실장님 제가 검색해보니까 이게 산이랑 도로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거기 맞아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길도 다 돼 있고 그건 걱정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갔죠. 이제 대망의 디데이가 되고 기숙사에 이제 제 짐을 전부 다 옮기는 날에 스타렉스를 직접 끌고 와줬어요. 저희 집 앞에까지 봉고 트럭에다가 전부 다 제 짐을 싣고 갔죠. 기숙사도 실장님이 위치를 못 찾는 거예요. 차로 또 워낙 어두컴컴했어가지고 저도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주변에 입지를 잘 안 봤어요 그때. 그래서 어두컴컴한데 빌라 한 채가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4층이었는데 이제 짐들을 이제 실장님이랑 사장님 다 나와가지고 뻘뻘뻘 그래서 올라갔어요. 가서 도착을 해서 전기를 딱 켰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 심지어 물도 수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수도도. 그리고 바닥이랑 뭐 청소가 안 돼 있어서 완전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나 납치됐나? 약간 이런 생각도 되면서 사장님이 딱 그때 갑자기 현조아 놀랐지? 이게 다 그런 게 아니고 나와보라 그러더니 이제 그 자기 차 이제 렉서스 태우더니 갑자기 이제 양평 시내로 가자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주겠대요. 갑자기 이제 두루뭉술 넘어가서 밥 사주고 3만원짜리 이제 쥐어주면서 저기 찜질방 있다고 거기 가서 자라는 거예요. 찜질방 가갖고 이제 자려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찜질방이야. 저는 대충 목욕탕 같은 사우나 같은 데를 생각을 했는데 찜질만 할 수 있고 잠만 잘 수 있는 데예요. 넓게 그냥 잠만 잘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거기서 자려고 이제 딱 준비하려고 보니까 건설 현장 노동자분들이셨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자리를 이미 다 차지하고 누워 계시고 이제 아무것도 그냥 누울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럽잖아요. 일단 다음날 보자고 약속은 해놨는데 이러면서 뭐 첫 회사니까 뭐 이런 퍼즐이 안 맞을 수 있는 거지 하면서 다음날 일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 PC방 가갖고 밤을 새웠어요. 가서 이제 딱 첫 출근을 했는데 첫날에는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날이니까 이제 6시 되니까 이제 집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10시까지 출근이고 6시에 퇴근이었는데 9 to 6 아니고 10 to 6라고? 야 이거 깨어있는 회사다. 이제 그날 기숙사로 돌아갔는데 전기랑 수도가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전 주인 수도세가 이만큼 비싸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고장들 그러니까 안 내고 도망가신 거야. 제 집은 아니고 이제 기숙사다 보니까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사장님 뭐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전화번호를 딱 알려주면서 야 그럼 그거 너가 한번 연락해서 한번 잘 처리해봐 이러는 거예요. 뭐지? 이러면서 이제 전화하니까 거기 집주인 아주머니가 딱 그 자기가 급한데 나와 있으니까 바로 보내주겠대요. 해결을 하래. 얼마 돈이었지? 한 2-30만원 돈을 이제 입금을 해서 해결을 했어요. 수도랑 이제 전기가 들어왔는데 집안이 완전 난장판인 거야. 도배해 놓는다고 그 장판을 다 버려놨어. 망했다 이러면서 그냥 주말에 부모님 와서 막 걸레로 다 닦고 막 인터넷 연결도 하고 해서 이제 드디어 주말 동안에 사람 사는 집이 완성이 됐어요. 그렇게 주말을 보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출근을 하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태워다 주는 시스템이 없어져서 걸어서 출근할 수 있다 그래서 걸어서 가는데 말했다시피 이제 출근길이 그냥 도로예요. 막 트럭들 막 쌩쌩 옵티머스 프라임 막 쌩쌩 지나다니는데 거기서 막 호달달달 떨면서 어떻게 해서 출근을 했어요. 그 기숙사가 진짜 애매한 게 회사가 기숙사랑 30분 거리인데 양평 시내랑 기숙사랑 거리도 30분 거리인 거예요. 말이 30분 거리지 20대 초반의 남자애가 약간 그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걸어서 30분인 것이 일반적으로 걸으면 솔직하게 한 50분에서 1시간 걸려요. 그런 데를 이제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요. 결국 이제 첫날에 찾아오게 된 거죠. 컴퓨터 딱 배정 받고 거기서 일하려고 하니까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수한테 가가지고 뭐 어떤 거 하면 좋을까 이러더니 일단 가만히 계세요. 뭐 있으면 제가 드릴게요. 오케이, 뭐 옛날 거라도 보고 있겠다 하니까 뭐 알겠어요, 보내드릴 테니까 보고 가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 보면서 그냥 이런 거 하시는구나 하면서 그냥 보고 있었는데, 사장님이랑 부장님이 이제 그때 보더니 야, 너 뭐 할 줄 아는 거 있냐? 뭐 업무 지금 못하지?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물류로 가래. 물류 제가 이제 어떤 걸로 갔냐면 사무직으로 입사를 했어요. 사무직. 제가 이제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아니까 이제 이거를 사용해서 일본이랑 이제 업무를 통해서 이제 사무적인 일을 봐라. 그래서 사무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이게 중소기업의 특이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사무직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물류 관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재고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인사 쪽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막 나중에는 전기 지게차까지 그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결국 육각형이 돼야 돼요. 어제도 할 줄 모르니까 물류를 했어요. 근데 물류량이 이제 전국 포함해서 제주도로 다 가니까 하루에 물량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사수가 이제 간두니까 제가 이제 그 자리를 채워야 돼서 거기를 입사를 하게 된 건데, 사수한테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상 그 물류만 하다가 그 2주가 다 가버렸어요. 시간이 끝났어요. 이제 사무일 업무를 맡아야 되는 2주 후가 돼가지고 막상 일을 시키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현종아, 이것 좀 만들어서 줘 이러는데, 예? 재고 주문서 만들어 달라고. 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 와, 진짜 패급 들어왔다고, 망했다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말 그대로. 가르쳐 달라는 말도 안 하고 뭐 했냐. 엄청 깨졌죠. 이제 부장님이 이제 한숨 쉬면서 한 번만 가르쳐 준다, 잘 들어,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쳐 줬었어요. 그렇게 배우고 이제 진짜 부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일본에서 영수증이 들어오는데 그걸 인보이스라고 하는데, 그 인보이스를 그 번역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 상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엑셀 사용해서 쫙 긁으면 되는 건데 그걸 할 줄 모르니까 이제 한 땀 한 땀 컨트롤 V로 붙여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너 뭐하냐, 뭐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냐 막 이러면서, 저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15분 30분이면 완성되는 건데 3-4시간씩 한다고? 사장님도 갸우뚱거리면서, 야, 이러면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혼나고 깨지면서 일을 배우다가, 이쪽 업계가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 물건 들어오는 날이 가장 힘들어요. 일본에서 약간 그 전국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양들의 건담 프라모델이랑 피규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컨테이너 중에서 가장 큰 톤이 뭐였지? 한 50피트 정도 하거든요. 웬만한 건물 끝에서 끝에 정도 사이즈라고 보면 되는데, 그거를 프라모델로 꽉 채워가지고 딱 문 열면은 프라모델이 우수수 쏟아져요. 막 그 정도로 엄청난 양의 그 프라모델들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새벽 6시쯤 일어나서 6시 반인가까지 출근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박스별로 구분해서 뜯어서 막 거포장하면서 막 전국에다가 다 보내고 하면은 8시 9시쯤 끝나요. 그게 끝나면은 남은 물건들을 다 건물 위로 올려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위험한 게 잘못 건드리면 팍 떨어질 것 같이 생긴 그런 엘리베이터에다가 꽉 채워가지고 막 올리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환경이 너무 안 좋잖아요. 사장님이 알았는지 이제 안 되겠다, 더 큰 데로 가서 차라리 남양주에 크게 이제 창고 단지가 있거든요. 거길로 가자 하면서 엄청난 대이동이 시작이 됐죠. 이제 이게 양평에서 하면서 그나마 좀 장점이 뭐였냐면 1층이 편의점이어가지고, 제가 그러면서 담배 심부름 많이 했죠. 현종아, 가서 담배 좀 사와라 이러면서. 다행 그래도 너 마실 것도 하나 사,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이제 사장님 담배랑 제 거 마실 것도 사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일단 옮기자 해서 간 데가 이제 그 남양주에 경의중앙선 타고 와야 되는 그 양정역이라는 곳에 내려서 걸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너 이제 기숙사 필요 없지 하면서 기숙사도 빠지고 집에서 출퇴근하려고 하니까 보니까 문제는 그 양정역에서 또 걸어서 30분을 가야 돼. 결국 그 출퇴근길로는 더 안 좋아졌어요. 이제 그곳을 도착을 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왜 회사는 서울에밖에 없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몸소 체험을 한 게, 사람을 뽑아요. 딱 와. 심지어 제 친구도 하겠다고 해서 왔어요. 딱 왔는데 약간 공장처럼 생긴 건물 딱 하나 있고, 사무실이 컨테이너예요. 그 안에 내부 공사한다고 사무실을 컨테이너로 썼는데, 면접을 컨테이너 안에서 할 수가 없는 게, 일도 해야 되고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면접은 땡볕에, 편의점 가면은 그 플라스틱 책상이나 의자 있잖아요. 거기다가 파라솔 하나 딱 꽂아놓고 거기다가 종이 올려놓고 면접을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이제 거기서 막 다들 당황스러워가지고 와서 이렇게 당황스러워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이러면서 면접을 봐. 예.
언제까지 나오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 되면은 무조건 안 나와요. 무조건. 제 친구도 심지어 거기서 도망갔어요. 혀를 치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네. 이래서 서울에다가 비싼 돈 월세 내가면서 서울에다가 어떻게 해서든 사무실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빠진 데다가 이런 프라모델도 좋아하면서 상품 종수가 한 웬만한 이마트보다 품종이 많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거를 이제 관리하려고 온다? 나 같아도 못해 이거는. 그냥 와서 다 도망가는 거야.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이 이제 야 너는 친구가 한다고 해놓고 친구 왜 도망갔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친구가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야 그럴 거면 면접을 오면 안 됐지. 야 네 친구 그런 것도 몰랐어? 야 그리고 뭐 회사에 뭐 문제가 있는 거야? 왜 안 오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차마 이 앞에 얘기를 못했어요. 회사가 푸져서라고 얘기를 못했어. 마음이 찔려서 이걸 다 얘기해주고 싶었지만 본인이 깨닫길 바라면서 이제 그냥 결국 얘기를 못하고 그냥 넘어갔죠. 겸사겸사 지나가는데 이 회사가 또 안 좋은 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뭐 저도 이제 얻는 건 있었어요. 그 나름 회사가 일본 회사를 통해서 물건을 들여오는 거다 보니까 일본 회사랑 컨택이 필요해서 되고 있냐 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 통화를 하면서 이제 일본어도 거기서 조금 늘었는데 이제 그 쇼부를 치기 위해서 그 회사를 직접 일본까지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사장님이랑 같이 제 첫 출장이죠. 가서 일본에 계신 분들이랑 만나가지고 이제 그 제일 먼저 하는 게 일본 분들은 명함 교환이거든요. 누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장님이랑 하고 있는데 이제 제 차례가 온 거예요. 명함 교환을 해야 되는데 저는 명함이 없어요. 나름 2년 동안 같이 일을 했는데 명함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당을 한 거 어떻게 명함이 없지? 이러면서 거기서도 당하고 저도 당하고 그냥 명함 교환식 못하고 뻘쭘하게 이러면서 막 그냥 받기만 했어요. 받기만 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기만 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일화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쌓이는 거죠. 스택이 계속 정립이 되는 거죠. 출장도 이런 식으로 하고 사람은 부족한데 일은 많아진다 그랬잖아요. 일은 많아진다는 게 뭐예요? 이 업계가 잘 나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업계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이 중소기업 특징일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야 현종아 너 내일부터 그냥 과장해라 이런 식으로 돼서 과장이 갑자기 된 거예요. 근데 직책이 올라간다고 월급이 오르냐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르지 않아요. 절대 안 올라요. 그냥 직책만 올라간 겁니다. 욕만 더 먹는 거예요. 직책도 어이없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뭐 회사도 잘 나가고 막 가고 있었는데 뭐가 터지냐면 이 업계가 잘 되면은 문제가 뭐냐? 이 업계의 페이를 무조건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약간 춘추 전국시대처럼 막 업체들이 엄청 생겨나요. 근데 이제 하나같이 문제가 뭐냐면 돈만 보고 들어왔고 이 업체에는 진짜 요만큼의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물건이 얼마나 팔릴지 알아야 되는데 몰라. 본인들이 몰라. 그냥 막 주문해. 이게 아무리 많이 팔려야 한국에 막 10개가 팔린다고 하면은 그 업체에서만 갑자기 막 12개씩을 주문하는 거야. 당연히 이것들이 다 재고로 쌓이겠죠. 재고로 이만큼이 쌓여서 여기 있다 창고 대방출. 업체들이 이제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또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져요. 진짜 다 같이 죽자가 된 거예요. 막 현찰은 필요해. 그러니까 이 제품이 10,000원짜리면은 그냥 6,000원, 7,000원에 그냥 인터넷에 풀어버리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막아야 되니까 저희가 업체들 망하기 전에 가가지고 저희가 싸게 다 구매해 줄 테니까 이거 다 매입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풀지 말아요. 아예 그냥 걔네들 물건 통째로 가져오기도 하고 저희도 이게 엄청 힘들잖아요. 저희도 이때 하필 문제가 생깁니다. 점점 일은 많아지는데 사람들 하나둘씩 관두고 부장님마저 심지어 관두고 매장에 있는 점장님을 이 자리로 대신 앉히겠다 해서 본사의 직원을 앉힌 거죠. 매장에서 일을 하셨어도 이 본사랑은 일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알려줘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했죠.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인수인계 진짜 드럽게 못했잖아요. 점장님한테 인수인계가 똑바로 안 되고 간 거죠. 점장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하나둘씩 쌓이는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실수가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제품들이 선주문이 되잖아요. 실수가 한 3개월이나 4개월 뒤 한 몇 개월 뒤에 터져요. 몇 개월 뒤에 이제 갑자기 발주서를 보니까 난 이걸 12개를 주문하고 싶은데 이거를 12카톤을 주문한 거예요. 카톤이 이게 하나에 60개씩 들어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720개가 들어온 거죠. 12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720개가 들어오는 약간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장님도 몇 개월 뒤에나 이제 그걸 아신 거예요. 이제 부장님도 나가시고 뭐 다 저희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 이 실수가 몰랐다가 하필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이 실수들이 빠바바바방 딱 터지면서 그냥 연쇄 시너지로 그냥 폭탄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하필 막 업체들 물건 막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도 평소에 실수 한 번 안 하다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게 사무일을 보면은 중간에 나가서 물류일을 보래. 물류일 처리할 게 너무 많으니까 지게차로 막 끌고 지게차로 막 물건 싣고 막 하고 막 위로 올린 다음에 던지고 물건 찾고 막 택배 싸서 막 사람들한테 보내고 또 업체별로 찾아가고 뽑기방 보내고 막 이런 거
온종일 하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다다다다다 컴퓨터에서 다시 보내고 다시 또 나가서 물건 또 싸요. 막 물건 또 찾아서 싸. 이렇게 하면은 결국 물건들이 그 재고 리스트에 있는 그 물건이랑 실제 있는 물건이랑 안 맞아요. 실수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물류도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안 맞아. 물량이 다 틀려. 앞으로 이제 매일 정리다 하면서 막 정리하겠다고 저도 맨날 나가서 막 정리하고 물건하고 정리하고 막 그러면은 내일은 하나도 못해. 그래서 그 상황이 돼서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막 계속 그때부터 막 실수 스택이 하나씩 쌓이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약간 사장님이 약간 성격이 많이 바뀌셨어요. 원래 조금 깐깐하신 분이긴 하셨는데 저는 이런 깐깐함이 그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걸 넘어섰죠. 그 단계를 넘었으니까 이제 사장님이 이제 윽박 지르는 게 먼저 나오게 되는 거죠. 열받아서 이제 저한테 윽박을 지르시더니 네가 그러고도 월급 받는 놈이야! 뭐씨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 거야. 당시 제가 이제 그때 20살 중반 때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모욕적이죠. 저는 나는 분명히 회사에서 시킨 것도 다 했고 이런 것 때문에 실수가 나온 건데 알아봐 주질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진 않았고 돌려서 딴 거 할 게 생겨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관두기로 이제 결정을 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엮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일단은 저는 이번 편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목이 좀 많이 안 좋아서 급하게 찍는 편이라 좀 영상이 좀 늦어질 것 같네요. 네. 꾸준한 도련종 다시 돼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프라모델 올게요. 일어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막 뛰어들지 마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바.